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좀 조정 받았습니다. 어제 미국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권 증시 조정의 흐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이제 빠지거나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소 좀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뿐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급하게 국내 증시에서는 성급하게 이제 기대를 크게 가졌던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기업들은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고, 그런 게 이제 조정의 명분으로 좀 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과 비추세적인 어떤 시장 속에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인내와 기다림, 또 이제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결국은 7, 8알이 횡보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컨트롤하고 이제 심리를 이제 다지는지, 그 여부가 또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좀 잔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 좋은 종목을 털어버리고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증시도 이제 정별로 돌아서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급하게 오르면 이격 조정 정도 받는 거지 다시 하락 추세로 꺾이면서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0.5% 빠졌고요. 코스닥은 0.7% 빠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감소했죠. 코스피도 8.7조, 코스닥도 7.8조,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100여 종목, 200여 종목 더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어쨌든 시장이 조금 잠잠하게 거래대금 급감하면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1100억 순매수고요. 기관은 1000억, 1200억 정도 순매도.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고, 선물 쪽도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이 좀 팔았었는데 걷어들였네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0조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신용융자 잔고도 18조 8천억으로 최근에 좀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조정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구간. 오늘 미국 증시 지난 이제 새벽에 나스닥이 0.6% 정도 빠졌고, S&P 0.4% 빠졌고, 다우도 0.17%.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이제 소폭 좀 하락했죠. 니케이 증시가 0.4% 빠졌고, 홍콩 항생이 0.6%, 대만이 0.5% 빠졌고요. 상해가 좀 빠졌네요. 1.5% 정도 빠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장 종료된 건 아니죠. 어쨌든 조정 성격 지니고 있는 그런 장세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코스피 지수 차트의 흐름도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명확하게 띄고 있다. 가격 조정 한번 받고 60일선 정도의 어떤 지지력을 보이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일선을 위에 두고서 그 부분에서 이 60일선과 20일선 안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대금은 이제 급감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떨어지면서 또 이제 변동성이 작아질 때 있죠. 그런 구간이 이제 점점 더 이어지게 되면 어떤 시점에서 이제 다시 또 방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텐데요. 어쨌든 60일선까지 내려와서 조정받는다는 거는 두세 달 정도의 조정을 보이겠다는 그런 패턴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갑자기 V자로 반등되고 이런 패턴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60일선 내려왔고 오늘 60일선을 살짝 깼죠. 그래서 투심이 확 이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는데요. 요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래대금은 굉장히 급감돼 있는 형태고, 최근에 거래대금 터진 데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거래대금을 최근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과도했던 거고, 너무 이제 투기적인, 묻지마 매수도 상당히 들어오면서 결국 조정의 빌미를 만들게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보의 또 유통 속도라든지 전달 속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매체가 이제 발달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걸어 다니면서도 확인되다 보니까, 거래가 또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뭐 증권사에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뭐 주문 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이제 전염되고 파급되는, 또 유튜브 통해서 이제 정보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SNS나 뭐 이런 것들,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의 증폭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뭐 조정도 그만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야, 이거 주식 이제 좀 해야겠는데 라는 얘기가 좀 나올 때쯤, 결국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조정 구간에 놓이면서 지루한 어떤 패턴, 시세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두세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2차전지 업종 지수는 60일선 정도 내려와 있고, 또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120일, 또 60일 이평선 지지와 함께 장기 이평선 위로 올리면서 장기 매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바이오가 지금 달려가는 그런 구도가 나오긴 어렵죠. 반도체는 바이오보다 미리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매물 흡수하는 패턴이 먼저 전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1년짜리 매물대 이제 흡수 소화가 된다면 여기서 빵 또 트는 흐름을 전개하면서 보다 더 강한 지수 견인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이제 업종 자체도 점점 더 이제 저점을 높여오면서 금리에 이제 민감했던 그런 업종으로서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현대차 그룹주 이제 부품 업체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을 보였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을 좀 보였고, 오늘 뭐 최근에 좋았던 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도 조정 성격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었던 거는 LNF 실적 발표가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매출 단으로는 이제 1조 3,600억 정도로 뭐 예상치에 좀 부합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뭐 전년 이제 5,500억 대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근데 이제 매출 원가가 굉장히 크게 잡혔어요. 이 뭐 정확히 이제 밝히진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추정할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원가 부분이 굉장히 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작년에 5천억 매출 냈을 때보다 더 적은 400억대 영업이익을 냈고, 더 거기에 더해서 아마 일시적인 어떤 비용 계상일 텐데 금융 비용이 725억이 잡혔어요. 전년 동기에는 33억이 잡혔는데 이번에 725억이 잡히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6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단으로는 굉장히 컨센을 하회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그 다른 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담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빠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121선 부근의 지지력은 아마 탐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이제 견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았죠. 뭐 지금 121선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뭐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이익단으로도, 영업이익단으로도 천억에 달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상대적인 주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됐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실적 발표할 때 모든 게 이제 뭐 밝혀지죠, 사실상.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았지 하는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또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 발표를 했죠.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 단으로는 그 예, 영업이익 단으로는 한 200억 정도 나왔고, 매출은 1조 1000억 정도 이제 나왔죠. 큰 폭으로 이제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은 좀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결국 이제 그 정도 한 분기에 200억 영업이익인데 지금 23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의 어떤 명분이 되는 부분이 이제 큰 거고요. 거기에 또 이제 코스모 계열 같은 경우도, 코스모 신소유자 같은 기업도 시총이 이제 5조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64억입니다. 매출액은 1,900억이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밸류 수준이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물량을 이제 넘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도한 어떤 조급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던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야? 하는 식의 어떤 반응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과도한 기대감에 올랐던 것들이 이격 조정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간극을 이제 좁히고 해소하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성장주들이 항상 이제 기대를 모아서 급등했다가 실적 나오니까 뭐야 하면서 또 이격 조정 받고 하는 그 구도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번 2차전지 종목들도 그런 어떤 현상이 펼쳐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전에 이제 꺾였던 흐름이 조금 이해가는 그런 실적들이 차곡차곡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4.6%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결국 이제 최근에 조정폭을 계속 보이면서 에코프로도 이제 이중 고점의 패턴과 21선을 보세요. 올라오면서 21선 안 깨다가 이번 21선 깼잖아요. 그럼 추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 올라올 때 계속적인 이제 21선 지지력을 보이다가 여기서 깼다가 회복해서 저항을 받아버렸죠. 이제 진성으로 깨버렸죠. 추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구도가 2차전지에 좀 투심을 약화시키는 모습으로 좀 작용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흐름은요, 기아, 현대차, 또 LG전자가 각각 이제 1,000억, 900억, 600억대 순매수로 시장을 좀 압도하는 흐름이었고요. 네이버도 이제 약보합이긴 하지만 370억대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은 카카오뱅크, 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동진 세미캠이 76억 정도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흐름을 내어줬고요. 이오플로우라든지 HLB, 바이오니아, 지아이노베이션,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수급의 구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개별 성격의 어떤 흐름들, 수급들 패턴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조정의 구간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먹을 필요 없이 차분히 조정을 좀 인내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슈 체크 넘어가죠. 오늘 이슈 체크는요, 하반기 시장에 대한 그 전망 리포트 먼저 한번 체크드리죠. 시황 전망 리포트는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별로 나온 것들을 읽어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고 한번 좀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약된 거 한번 체크 드릴게요. 제목이 이제 걱정의 벽 앞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또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가장 큰 건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상당히 이제 둔화라든지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꺾일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도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은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침체, 또 지방은행 이제 그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큰 그런 어떤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역대급의 이제 이익의 하향, 또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는 어떤 증시의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뭐 여러 가지 어떤 난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최악의 구간을 지났고 또 이제 추세가 전환된 흐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상하는 이제 코스피의 하반기 이제 밴드는, 지수 밴드는 2400에서 2800포인트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박스권이죠. 네. 통화 정책과 이제 기업 실적 변화에 따라서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계단식 오름세,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이 이제 뭐 조정받고 시간적인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움직이고 또 조정받고 뭐 이런 구간에 뭐 들어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어떤 뭐 붕괴와 같은 어떤 그런 우려 요인까지는 뭐 크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 압력이 상존하고 또 재정 지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승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박스권이라는 거죠. 일단 주목할 업종은요,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주목할 업종은 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주목을 한다는 게 뭐 이걸 매수로 해야 된다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업종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업종이 될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장 선호한다는 어떤 부분은 일견 좀 타당한 부분이고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최악에서 이제 턴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어떤 구간으로 넘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수 영향도도 이제 뭐 압도적으로 큰 업종이기도 하고요. 한국 증시에선.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어떤 턴어라운드의 어떤 정도라든지 부분이 훨씬 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왜냐면 반도체는 미리 선반영해서 작년에 뭐 재작년부터 주구장창 우리나라 지수는 빠졌죠.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가 최악이다, 뭐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이 발생할 텐데, 그 이유가 이런 선행성을 지닌 업종이 지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턴을 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 매력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또 이제 소프트웨어, 최근에 이제 네이버 얘기를 들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게임도 이제 포함되고, 최근에 뭐 NC소프트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성장 산업에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반도체, 바이오, 이제 플랫폼 게임,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2차 전지 빼고 이제 BBIG 다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이 작년 상반기 역사상 가장 빠른 하향 조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하고 PER은 역사적 고점에 다가서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허용된 이유는 실적 반등 기대와 동아시아향 펀드 자금 유입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증시로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올해 상반기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게 뭐 한국뿐이 아니라 지금 중국하고 대만 쪽으로도 상당히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컸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달러의 이제 반전이죠. 달러 강세가 이제 반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신흥국,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에 이제 있는 국가 쪽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개선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사실상 이제 미국보다는 또 이제 동아시아 증시,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 흐름이 이제 상반기에 코스닥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펼쳐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거세게 됐는데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 이제 이익의 바닥 통과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하반기에는 실제 이익 반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단 뭐 MSCI 선진국 편입에 대한 부분이 이건 뭐 계속 있던 이슈긴 한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MSCI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외국인 등록 제도 해서 일단 25년 정도 편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긴 호흡으로 이슈를 지켜보는 걸 권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반등하는 게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영향도가 한국 이제 경제에 다소 과거 대비 좀 떨어졌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반사 이익이 좀 제한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 확대 기대를 하기에는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렵다. 네, 뭐 요거는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하반기 증시가 박스권의 어떤 흐름, 그리고 반도체, 또 헬스케어 업종, 또 소프트웨어 업종, 플랫폼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요구된다 하는 부분은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도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면서 좀 스터디를 같이 해드렸었던 그 애플 이제 MR 기기죠. 예, 아마도 이제 뭐 6월 달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대체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이제 모멘텀이죠. 모멘텀이자 어떤 그 혁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의 시간을 또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함께 또 새로운 어떤 기기가 우리의 어떤 그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기기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여러 가지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콘텐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부각되고 관련 기업들의 어떤 흐름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사업적인 기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사업적인 기회도 클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업의 탄생도 우리가 굉장히 매 눈으로 이제 관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발생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들도 남들은 뭐 저런 기업이 있구나 하는 정도지만 우리는 깊이 이제 파가지고 투자의 매력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일단은 뭐 애플이 이제 6월 달에 뭐 MR 기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VR 헤드셋을 쓰고 하는 콘텐츠라면 일단은 게임이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제 펄어비스의 이제 그 메타버스 게임을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했었죠. 그게 이제 뭐 이제 이름이 이제 도깨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뭐 뮤비도 이제 나와가지고 되게 신선했는데, 그런 게임들이 이 헤드셋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될 것이고,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인기를 대중화를 이제 이루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기업들도 상당한 주가의 퍼포먼스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 게임이든 이런 게임들을 만들고 있다가 그 이제 MR 기기가 상당히 대중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전개될 때 게임을 출시를 하겠죠. 아니 이게 보급이 안 됐는데 게임을 출시해가지고 얼마나 그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단으로 일단은 뭐 대중화가 되고 보급이 되는 환경이 일단은 필요한 거죠. 우리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될 때 결국 이제 모바일 시대의 생태계에 이제 주도권을 쥐었던 거는 OS를 쥐었던 애플과 이제 구글이었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뭐 삼성도 만들고 뭐 했지만 깨트리지 못했죠. 결국 이번에도 이제 OS를 쥐게 되는 그런 기업이 주도권을 계속 쥐어나갈 텐데, 그 선봉대에 이제 애플이 있을 거라는 점은 우리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하는 어떤 이제 출시와 발표, 또 진행, 또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MR 시대, XR 확장 현실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작년 한 해 바이오도 많이 하락했지만 또 게임주들, 메타버스 분위기에 이제 상승했던 그런 게임주들 있죠. 뭐 컴투스 같은 뭐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펄어비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재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